자, 호텔 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극바닥에 놓여져 있다가 호텔 신라에서 여관 신라로 갔다가 여인숙 신라까지 주가가 개박살이 난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연기금의 숏커버 매수 덕에 조금 올랐었죠.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제 요런 쪽, 그 다음에 연기금이 고가 우량주들을 다 때려 파는 연기금의 경우는 뭐 방법이 없죠. 지수가 올라 들어오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저가주들을 계속해서 커버시키는 방법밖에는 뭐 하나에어로도 팔고 현대로템도 팔고 하이닉스도 팔고 현대일록도 팔고 삼양식품도 팔고 뭐 고가주 다 때려 파니까 뭐 방법이 없죠. 저가 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덕에 올라 들어왔었는데 주가가 깨졌습니다. 주가가 깨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실적 부진이고요. 실적이 뭐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더 나빠졌어요.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쳐다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 1조에 영업이익 87억, 그래서 크게 하회한 매우 부진한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점이 주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판 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실적도 나쁜데 이건 주가도 개판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내려가는 것보다 실적이 더 빠르게 약화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현재 수준에도 불구하고 PR이 61.8배입니다. PBR도 1.6배, 장난 아니죠. 이 호텔 신라의 예전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호텔 신라나 뭐 유화업종들,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반대쪽 편, 저 방산이나 원전, 조선 이런 쪽의 섹터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을 때 반대편으로 시소 쇼커버 되는 딱 그 정도의 효과만 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런 애들까지 돌아오게 되면요,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지수 5천 금방 다 가요. 올해 안에 다 가요. 이런 애들까지. 이게 얘네가 망가진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애초에 주가는,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내수주들, 중국의 소비 붐을 한 이쪽 소비주 슈퍼랠리하고 똑같이 맞춰서 올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의 화장품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른 건데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중국인들 와가지고 싹쓸이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저렇게 난리가 날 때, 그래서 이때 면세점 같은데 이런 쪽에 중국인들 들어와서 난리가 치면서 이 면세점 같은 경우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라고 하면 황금알라는 거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세점 딴에는 입찰권에서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시세들을 보였던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게요, 전형적인 승자의 저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승자의 저주 잘 아시죠? 저는 가장 승자주의 대표적인 사태로 이제 예전 금호그룹 같은 경우를 드는데, 금호그룹이 무리를 해가지고 대우건설,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역 앞에 있는 그 큰 가지고 막 대우빌딩도 인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금액, 그렇죠? 입찰 같은 경우 이제 기업 매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에서 경쟁적으로 달려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들어가지고 정작 사들인 쪽에서 이 부담 때문에 돈 쓴 것만큼 효과를 보이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승자의 저주에 걸려있던 박살이 나게 되는데, 얘들은 왜 나쁘냐라고 하면, 이게 이때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붐을 타고 면세점 이때 난리를 치고 들어갔다가 이게 뭐 너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번을 더 했어요. 이게 1차로 끝나지 않고 이게 1차로 끝나게 아니라 2차로 끝나게 됩니다. 이 호텔 신라에서는 지금 딱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얘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놈들인지, 왜 제가 자꾸 여인숙 신라 연숙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뉴스 보시죠. 이 뉴스 기사는 그래서 임대료 깎아달라, 임대료 좀 깎아달라,
너무 비싸다. 그래서 임대료 깎으려. 그래서 이때 면세점들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소나게나 막 달려들면서 자기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임대료를 마구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지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이렇게 마구 쳐 올려버렸는데, 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인천공항 한 군데에만요. 인천공항 한 군데에서만 호텔 신라의 경우에 신라 면세점 연매출의 10%, 신세계 연매출의 14%, 3천억입니다. 3천억. 각각 3천억을, 임대료가 3천억이에요. 임대료 3천억을 내고, 우리 일반 장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몫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망하는 이유가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그렇죠. 목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손님도 그만큼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손님이 제대로 유지가 되냐,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판단 실수라는데, 문제는 이 판단 실수가 예전에도 과거에도 이미 한번 당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2023년에 이거 또 한 거죠. 바보들인 거죠 이거. 그래서 예전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깨졌다가 이제 해소가 되니까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단순한 기대 가지고 이랬던 얘기죠. 높은 입찰. 근데 이게 이때만 아니라 10년 전에도 이랬었단 얘기예요. 그게 주가가 이겁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뻘짓거리를 해서 승자의 저주 얘기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박살났었거든요. 사드 나오고 중국 애들 안 들어오고 이러면서 개박살났다가 이랬는데, 이 실수를 또 저질렀다는 거죠. 신세계와 신라 둘 다. 그러니 뭐 이게 지금 이 면세점 쪽이, 그럼 뭐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이게 성장하는 분야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제 제과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제과 사업, 제빵 제과 이쪽으로도 사업을 하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쪽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쪽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근데 이 실적까지 올라 들어온다 그래 봐야 지금 수준은 이렇고요.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국적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좀 나아질 거다. 국내 소비도 이제 좀 살아나면 좀 나아질 것이는데, 그렇게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26배입니다. 26배. 저 잘 나가는 효성중공업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이걸 지금 효성중공업하고 효성중공업, 하나에어로 이런 애들하고 지금 같은 수준이라는 게, 그냥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쪽에서 이게 반짝하면서 이거 들어오는, 단순하게 지금 이 고가주들을 다 때려 팔아치워서 저가주를 살 수밖에 없는 연기금의 수급이 영향을 빼면 아무도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똥주들 다 그렇다고 얘기드렸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1분기까지 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난 다음에 4월달에 지수 막 치고 올라 들어가자 뭐 살 게 없거든. 다 팔았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그 뒤로 붙어서 연기금 이렇게 쭉 쇼커버 들으면서 올라 들어왔다가 이 정도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더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뭐 이것저것 다 때려 파는 연기금 다시 또 팔아치우고 밀려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 현재 아직까지는요 기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들어가시면 그렇게 크게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유하라든가 이쪽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반대쪽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 애들이 죽을 때 반대 시세로 올라오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들어오셨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지금 조금 늦었다 싶긴 합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늦은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빼세요. 이거보다 나은 종목이 없겠습니까? 코스피의 대형주만 하더라도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거의 분석조차도 안 하잖아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거 지수 올라가는 거에 반대로 시소 쇼커버 하는 그 가치 외에는 다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오래 가지고 계시면 이거 잠깐 여기 올라 들어온 거고, 이것도 잠깐 올라서 쉬고 잠깐 올라 들어서 잠깐, 이게 다거든요 전체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한 30% 이 밑에서 붙인다고 한 30% 올라온 건데 지수보다도 못해요.
지수 상승률만도 못하고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이런 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팽개 치시고 다른 종목들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사이에 또 좋은 종목들도 눌려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저평가 종목들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최소 50% 지금도.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생긴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놈 잘 나가면 저놈은 눌리고 저놈 잘 나가면 또 다른 놈 그놈이 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놈씩은 계속 눌리거든요. 전력주도 그래요. 최근 같은 경우 LS일렉 같은 경우 또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눌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쪽 앞쪽 사이클은 지금 신고가인 산일전기가 개박살이 났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만 찾아서 사도 이렇게 안전하게 벌어요. 산일전기는 지금 90% 넘었고요. 저 앞쪽 사이클에 지난달에 깨졌을 때, 예, 그때, 그러니까 산일전기가 그대로도 직선으로 계속 올라서, 자, 산일전기 5만원대 매수입니다. 5만원에서 산 거예요, 5만원에서. 그래서 지금 8만원이 들어가지고 50% 이익이 나오잖아요. 5만원대 산 거예요. 제 산일전기 10만원, 오늘 11만원대까지 들어갔잖아요. 자,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더블이 났습니다. 산일전기. 장중 기준으로. 그 산일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 눌려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눌려 들어올 때 잘 사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려 내려올 때, 금융주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단기 모멘텀 나고 좀 눌려 들어올 때, 이런 때 사시면 얼마든지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단기로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호텔시알라는 단기 종목은 아니죠,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장외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업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 업황이 안 돼요. 그럼 중국 쪽이다라고 하면, 자, 중국 쪽에 그러면 결국 중국과의 관계가 풀려서 한한령 해제 수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한한령 해제 수혜 업종이 예쁘냐? 얘보다 더 센 종목들, 더 빠르게 가는 종목들 널려있죠. 엔터주, 게임주, 여행주. 얘보다는 차라리 여행주가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거 팔아치우시고, 자, 우량주대로 또 단타를 그동안에 수익 못 났던 거 만회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이익 내줄 만한 종목들 크게 묻어두고 이렇게 왕창 이익날 우량주들 왕창이 나오는 거 전부 다 추천 다 나갑니다. 오르가 24분이나 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다 와 하이닉스, 와 두산에너비티, 와 세븐코일 같이 모두가 다 그쪽에 한 종목으로만 다 너들한테 다 같이 다 나날 이러고 알토젠 이러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24명씩이나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주도주가 대단히 부각되는 뭐 재작년에 2차 전지라든가 뭐 그 작년에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뭐 이게 부각되는 주도주들이 있을 때 작년 초에 상반기에 뭐 반도체, 전력, 화장품 지금 현재 또 다시 또 올라 들어가는 뭐 전력, 방산 요런 걸 하고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테마 같이 이렇게 막 불타는 요런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슷비슷한 종목들 이코노미 종목들 쭉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주도주가 되는 거고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주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쪽 종목을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종목이 다 틀려요. 그 안에서도 살피는 종목들이. 여러분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오르고 들어오시면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최고 전문가들 리딩 또 평생 무료로, 무료 체험 아니고 평생 무료로 이렇게 받으시고 올해는 꼭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망하는 종목 하지 마시고요.